저는 요 질문의 대답으로 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책. 네, 각별한 책으로. 소피아의 방이라는 책이고요. 정혜성의 책 명작에서 나왔습니다. 정혜성 교수는 여성신학자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유고작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이제 각별해져서 잊혀지지 않냐면 제가 요 유고작 편집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책이 되었죠. 그래서 부고 이후에 한 1년 정도 편집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편집할 때 이게 정혜성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이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편집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각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제목인 소피아의 방은 정혜성 교수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한 인터넷 카페 대문에 걸려 있었던 글 제목이에요. 이제 정혜성 교수가 소수의 지인들과 함께 소통했던 공간인 소피아의 방에는 그의 장문 노트, 일기 노트, 설교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글들의 일부를 편집해서 책으로 펴냈고요. 이제 소피아의 방에 걸려 있는 글을 조금 소개하면 이곳은 소피아가 숨쉬는 공간입니다. 소피아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계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는 하느님의 영을 일컫는 오래고도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생명의 피어남을 위한 우리의 고투와 성찰, 이야기의 틈새로 우리의 벗, 언니, 어머니와 할머니인 소피아가 일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 보응합니다. 이런 글이 대문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정혜성 교수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책. 그의 일기가 막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애를 보냈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분투의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것이 엿보이는 책이고요. 이 책에 제가 편집 과정에 함께 하게 된 계기가 정혜성 교수가 돌아가시던 그 해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학교에 추모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고 추모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렵게 된 때였던 거예요. 근데 정혜성 교수가 투병 기간이 엄청 길었는데 그 10년의 기간 동안 정확히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수업하고 한 학기 요양하고 이렇게 10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 추모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넷 공간을 열어서 이제 정혜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글을 남길 수 있게 이제 공간을 열었고 이제 거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저도 모르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 소문의 소문으로 이제 그 인터넷 공간에 글 남겼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남겨진 글을 다 PDF로 변환을 해서 인쇄를 해서 그냥 종이 낱장으로 이제 정혜성 교수의 가족에게 남동생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동생이 누나가 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동생분은 장례식장에서도 되게 놀라셨대요. 왜냐면 그 누나가 이렇게 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욕심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장을 큰 데를 잡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장례식장을 큰 데를 잡으라고 하지? 그리고 음식을 좋은 걸 준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평상시에 그 누나의 심성을 생각하면 잘 하지 않을 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좀 달라졌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의아하셨대요. 근데 이제 누나의 유지를 이렇게 받들어서 조금 더 넓은 장소, 또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누나가 애들 밥 먹으라고 그런 부탁을 했구나 라는 걸 이제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털레털레 와서 이제 종이 뭉텅이를 이렇게 건네니까 이제 그제야 학생들에게 누나가 좋은 선생님이었구나를 깨닫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이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정혜성 교수의 동생인 정명성 목사가 이제 편집팀을 꾸려서 이제 유고집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종이 뭉텅이를 건넨 그 탓에 그 편집팀에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정혜성 교수가 쓴 글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정혜성 교수를 떠올리면서 했던 대담 그 대화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저한테 좀 각별한 책이에요. 편집 과정에서 정혜성 교수가 사용하던 이제 노트북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있었던 글들을 백업하는데 그 정혜성 교수가 병상에서도 일기를 쓰고 이제 그 일기들이 좀 최근의 일기들, 그 당시의 최근의 일기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아픈 중에도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구나 뭐 이런 개인적인 이제 감상이 좀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혜성 교수랑 이제 좀 관계가 없더라도 이제 이 사람이 조직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그 모든 것을 그 함께하는 그 여성으로서의 본인의 좀 경험과 생각이 담겨 있는 책이어서 정혜성을 몰랐던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또 느끼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정혜성 교수를 어머니 연인 친구? 셀리 맥페이그의 번역자 하시죠? 네, 번역자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번역에 관련된 글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한번 펴보셔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주제랑도 조금 연결시켜서 과연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있을까? 이 책에 내가 좀 배운 것이 있는데 이 배움이 조금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 주제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꼭 인물일 필요는 없겠다.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에게 커다란 배움을 준 선생님. 어릴 때 저 예뻐해 주신 선생님 아주 개인적인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떠오르는데 그건 그냥 떠오르는 거고요. 그게 뭐야?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쌀뜨물 같은 떠오른 거고 정혜성 교수님 소개해서 저는 정혜성 교수님 사실 전혀 몰랐는데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뒤늦게 유고집 만들고 또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저한테 더 각별하게 다가왔던 거는 저는 그 정혜성 선생님이 번역하신 셀리 맥페이그를 나름의 선생님으로 또 생각하고 있어서 셀리 맥페이그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셀리 맥페이그의 책도 번역은 몇 권 돼 있는데 다 절판입니다. 정혜성 선생님 번역하신 어머니 연인 친구나 은유신학 같은 것도 절판이고 주저라고 할 수 있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네, 그것도 절판이고 네, 다만 불타는 세상의 희망 그리스도라고 최근에 나온 마지막 책 기후위기에 대한 책인데 그것만 있고 네, 그래서 왜 내가 좋아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잊혀지는 건가? 네, 다 이렇게 절판당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좀 더 소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배울 수
그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더 각별한 느낌을 줘서 더 이렇게 약간 지난 경험이나 가르침들이 좀 격상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네, 여러분들 책이 좋다 싶을 때는 절판되기 전에 부지런히 사시라. 네,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답변을 하자면 저는 그 김근지 교수님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들으실까? 듣고 계시죠, 교수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욕을 한마디 해봐요. 그럼 그때같이 잘 어떻게든 나오실 들려가겠네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이제 소위 이제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만 알고 있었다면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선교 단체를 했었고 그 1학년 여름 수련회에 강사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 못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 그때 신앙 스탠스에서. 뭐지 이 사람은? 하면서 좀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듣고 다음 해에도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들을 때는 되게 설득력이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점점 그 다음에 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수련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동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스며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쨌든 그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에게 새로웠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느꼈고 당시에 그런 면도 있었음과 동시에 또 학자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좀 생각하게 해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뭐 한 절, 첫 구절로 1시간 동안 설명하시더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1시간을 더 하시던데 이렇게 본문을 보는 거 학자로서 그러니까 단순히는 아니지만 설교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전체적인 맥락과 원어와 그 당시 역사와 이런 걸 따져서 어떤 본문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처음 보여주셨던 분이어서 좀 각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와, 그러면 그 수련회 강사의 책을 편집하게 된 거네요. 제2성전기. 그렇죠. 성덕이 된 거죠. 그런 각별한 그때 인연이 있는. 욕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제가요? 글이 장황하다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많이 쳐냈다고 욕하지 않았나? 전혀 그 비방이고요. 자, 이제 김근지 교수님이 듣나 안 듣나는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인해 보는 걸로